미국 대통령과 대법원,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판결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권력 균형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정말 거대한 사건이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750억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바꾸면 무려 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대법원의 판결 하나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된 관세 환급금의 총액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싸움이 벌어진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 그리고 중심에는 바로 대법원의 판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6대3 대통령의 패배였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안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비상 권한에 사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죠. 물론 이 6대3이라는 숫자만 봐도 대법관들 사이에서 얼마나 의견이 팽팽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요, 바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16개의 다른 단어들로 분리된 두 단어. 이게 무슨 암호 같죠? 이게 바로 문제의 법조항에 있던 수입을 규제한다는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애매한 표현 하나에 수천억 달러짜리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담겨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전에 쓰인 단어 몇 개가 말 그대로 나라 경제를 뒤흔든 거죠. 아니 그러면 대통령은 대체 뭘 믿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막강한 권한을 쓰려고 했던 걸까요? 이제 행정부가 꺼내들었던 비장의 카드, 그 비상 권한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줄여서 IEEPay라고 부르는데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름 그대로예요.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졌을 때 대통령한테 아주 강력한 경제적 무기를 쥐어주는 법입니다. 원래 이 법은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 자금을 동결하거나 적대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때 쓰라고 만든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카드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은 이 법을 뭐랄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불법 약물 문제, 그리고 어마어마한 무력 적자, 이 두 가지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IEPA를 발동해서 여기저기 관세 폭탄을 터뜨린 거죠. 논리는 간단했어요. 이것도 다 우리 경제랑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 아니냐. 그러니까 이 법을 쓸 수 있다. 이거였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 코너로 가볼까요? 바로 미국 의회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대통령이 선을 넘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헌법이 돈을 걷는 권한, 이 막강한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다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충돌 지점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왼쪽 헌법을 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세금, 관세를 걷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써있죠? 그런데 오른쪽 대통령은 IEPA법에 있는 수입을 규제한다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사실상 세금인 관세를 매긴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규제라는 말이 세금 걷기까지 포함하는 거냐? 대법원의 답은 아니다. 그래서 의회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아주 중요한 법리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대문제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면 정부기관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이렇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의회가 법에다가 이거 당신들이 해도 됩니다라고 보장을 아주 확실하게 쾅 찍어줘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표현 하나 믿고 밀어붙이는 건 어림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 스코어 6대3이 어떻게 나왔는지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표를 보면 아주 재밌는 점이 보입니다. 우선 이긴 쪽 6명은 전부 IEPA 법에 관세 매길 권한까진 없다는데 동의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3명은 특히 방금 설명한 중대문제 원칙 위반이라는 점을 콕 집어서 강조했죠. 같은 편이라도 논리가 살짝 다른 거예요. 반면에 반대한 3명은 생각이 아예 달랐습니다. 아니, 원래 관세라는 게 수입 조절하는 아주 오래되고 흔한 방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입장이었죠. 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시각이 완전히 갈린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헌법 논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이 대체 어떻게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대 정부, 그것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무슨 거대 기업 연합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러닝 리소시스라는 장난감 회사, 그리고 VOS 셀렉션스라는 와인 수입상 같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중소기업들이었어요. 갑자기 날아온 관세 고지서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게 되자 이들이 이건 부당하다면서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 싸움이 정말 번개처럼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5년 2월에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소송이 시작됐고 그 뒤로 그냥 쭉쭉 나갔습니다. 하급법원도 그 위 항소법원도 전부 기업들 손을 들어줬고요. 그리고 불과 1년 만인 2026년 2월 마침내 대법원에서 이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요? 이 판결이 앞으로 우리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장 수년간 부과됐던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천문학적인 숫자, 1,750억 달러. 바로 그 돈을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 내 돈 돌려줘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려면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의회가 만든 다른 법을 따라야만 하게 됐죠. 그런데요, 대통령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판결이 나오고 단 몇 시간 만에 이번엔 1974년 무역법이라는 다른 카드를 꺼내 들어서 새로운, 물론 이전보다는 좀 더 제한적인 관세를 발표해버립니다.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2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린 셈이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나니 결국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미국의 경제적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법원일까요? 이 세 거인의 힘겨루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